그러니까 올해 600조가 예상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삼성전자 하나 이익이 일본 100대 기업 이익보다 더 높아지는 희대의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네, 600조 당기 손익이면 우리 세수가 한 150조가 될 걸로 예상돼요. 이 엄청난 초과 세수를 어떻게 우리가 서민과 이런 중소기업 우리 청년들을 위해 쓸 거냐 이게 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집권 여당의 정치인은 어떤 이념가와 운동가 어떤 철학가가 아니잖아요. 예.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 붕어빵에 붕 없는 것처럼 내란 족식 하다가 한동훈을 당선시키고 이진숙을 당선시키고 네. 추경호를 당선시켰잖아요. 내란범으로 기소되어 있는. 그러니까 내란 종식을 떠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란 종식의 결과를 만들었는데 결과를 만드는데 실패했어요. 지난번에. 그렇지 않습니까? 김부겸 떨어지고. 네. 김부겸 왜 떨어졌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저기 평택에서 정체성 논쟁을 한 거잖아요. 조국과 그 김영남 후보 간에 완전히 무슨 사상 검증 하듯이 막 그러면 위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박정희 유산까지도 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김부겸 후보한테 찬물을 끼얹는 거잖아요. 부울경 이쪽에. 네네네. 이것이 과연 당 대표가 전체 전국 선거를 한 메시지로 올바랐는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식인데. 김부겸을 당선시켰다. 그러면 진짜 의미가 상징적 승리가 된 거죠. 오히려 내란을 내란 종식을 종식시킨. 계속 말만 했지만 사실상 내란이 오히려 더 종식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가 정치를 한다는 것은 나는 개혁을 선명하게 부르짖었다라는 알리바이용 개혁 정치를 해서는 안 돼요. 성과를 타협과 전략 전술을 통해서 실질적 성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왜 이재명 대통령이 박수를 받느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낸 유능한 행정가의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정청래 대표 혼자 힘입니까? 이 검찰개혁은 저 송영길이 검찰의 직접 피해자로서 얼마나 온몸으로 싸웠습니까? 네. 제가 정말 이 검찰청 앞에 데모하고 혼자 싸울 때 누가 저를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정청래 대표님, 조국 대표한테는 특별 면회도 가지만 송영길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동안. 네네네. 전화 한 통 없었어요. 그때는 많이 섭섭하셨겠어요. 아니, 다 조국 후보한테는 특별면회 가면서 송영길은 아예 언급도 않고 전화 한 통도 맞아. 없었다니까. 그래서 김준영 이 원내대표가 되신 거 정말 환영하고 예. 김준영 대표님께서 우리 외교안보사관에 진보적 목소리를 내줘서 크게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생을 할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교섭단체 10명으로 부여해줘서 예. 마음껏 진보적 아젠다를 가지고 가라 이거죠. 우리 민주당이 중도 보수를 통합하면 진보 영역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서 상호 사안별로 협력해 가자는 것이고 헌법 개정에는 대통령 네. 결선 투표제가 들어갑니다. 그럼 결선 투표제가 되면 굳이 대선 후보 소수당 후보가 억지로 강제 단일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진보적 아젠다도 국민의 표를 얻게 만들어줘야죠. 지금 구조적 소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거용 외연 확장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정치적 결사체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합을 해야 된다 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한미 FTA를 추진할 때 얼마나 반발이 많았습니까? 답답하니까 대연정까지 제안했어요. 아니 총리를 주겠다 그쪽에. 왜 노무현 대통령이 고민했냐? 저도 인천시장을 해봤으니까 느낌이 오거든요. 네. 국회만 했으면 이런 느낌을 몰랐을 거예요. 아니 나라 일을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걸로 발목이 잡혀서 안 되는 답답한 경우가 많으니까 아예 그래 줄게 총리 줄게요. 대연정해서 좀 국가를 좀 발전시켜 봅시다. 이런 호소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면 그걸 느끼거든요. 아 이렇게 국가적 과제가 산적에 있는데 정치권이 뒷받침을 못 해주는구나라는 아쉬움이 있죠. 광역자치단체장을 경험해봤다라는 거고 네. 그것도 정말 부도 위기의 인천. 제가 하루에 이자를 10억씩 물었습니다. 왜 중소기업 사장이 도산했을 때 자살하는지를 제가 뼈저리게 느낄 정도로 그냥 내일 모레 지금 부도나지 않을까라는 위기 속에 인천을 정말 흑자로 전환시키고 그런 위기를 이겨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대통령의 고충을 좀 더 깊게 이해하게 됐어요. 첫 질문이 상징성이 있을 텐데. 한미 FTA 왜 반대했습니까? 송영길이가 한미 FTA 찬성했다고 나를 제명하자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의원총회에서. 그것부터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런 악연이 좀 있으시구나. 세 명 모든 것이 삼각이 안정적 구조잖아요. 저는 삼자가 논의하는 게 우리 민주당에 좋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당원들 보기에도 안정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단순히 당대표 누구를 뽑는 게 아니라 이 한 달이라는 소중한 기간 동안에 네. TV 등을 통해서 이 집권 여당을 끌고 갈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가 매우 국민들에게 관심사인데 좀 수준을 높이자. 토론의 수준이나. 이걸 단순히 동네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월드컵 축구 개념으로 좀
이 운동장을 넓게 보고 논의를 해보자. 저는 그런데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있는 지역구 우리 국회의원들이요 다 중앙에 와서는 민주적으로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지역구 가면 다 자기가 왕입니다. 말 안 듣는 구청장 다 날려버립니다. 그냥. 저는요 네. 제 지역의 구청장이 저한테 정치적으로 그렇게 충성한 분이 아니었어요. 또 그 제가 뭐 제 보좌관 출신도 아니고 그러나 이분이 정말 행정을 잘하고 부패 혐의가 없고 평이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는 공천을 해준 겁니다. 밀어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자신의 보좌관 비서관이 아니라고 일 잘하는 현역 구청장이나 군수를 아예 경선에도 못하게 뭘 핑계를 해서 잘라내버린다든지 이러한 비겁한 짓을 하지 말아야죠. 3번의 집권 여당 국회의원을 했던 저로서 네가 그동안 잘했느냐 그걸 최대한 활용했느냐 정말 윤석열 정권을 겪고 감옥에 있어 보니까 그 시기를 왜 우리가 허투루 보냈던가에 대한 좀 반성의 생각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정권 4년이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다. 하루도 허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그 소중한 기회를 좀 날리지 않겠다.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한 출마 동기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누구 잡자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2030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낮은 편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 원인은 혹시 우리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러죠. 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제 딸도 30대인데 네. 이번에 정말 그 힘들었어요. 설득하는 게 민주당 후보 찍어주라고 말하는 거. 왜 지지해야 될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유를 발견 못했다. 왜 정원호를 찍어줘야 되느냐. 아빠 말에 설득이 안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2030이 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나요?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찍어버리는 거죠. 투표를 안 해버리는 거죠. 모든 게 그렇잖아요. 자기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하는 쪽이 이기는 거거든요. 네네네. 저는 원래 지지했던 사람들이 또 그 보더라인 경계선에 있던 분들이 안 해버리는 거죠. 이 서울시장 선거에 정원호 후보의 공약이 뭔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생각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국무회의를 공개하는 거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하면서 예. 상당 부분들의 홍의도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당이 그걸 못 따라갔던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우리 당의 운영이 너무 불투명하고 네. 공천 과정도 불공정한 부분이 많았고 많은 정도가 아니라 쌓여 있죠. 내가 백서로 한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 내용을. 공천 과정을 그렇습니다. 이거 지방선거의 공천 이게 별도로 과정을.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어요. 각 지방마다. 네. 실제 인터뷰에서 듣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을 발생했는가? 어떻게 이게 재현을 막을 것인가? 다음 총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번 당대표가 다음 총선을 주도하는 거잖아요. 이번 선거 핵심은 총선 승리 송영길 이렇게 제가 슬로건을 제시했는데 네. 어떤 얼굴로 총선을 치러야 될 것이냐. 를 우리 당원들이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네. 다음 총선 때도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짜 경쟁력 있는 분이 당의 공천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예를 들어서 이승훈 변호사라고 네. 예. 강북에서 거의 60% 지지로 네. 당선된 변호사, 구청장으로 된 분이 그냥 잘렸거든요. 그 강북 구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제 지지율도 엄청나게 홍보가 들어오고 왜 풀렸냐? 무슨 성 관련 사람을 변론했다는 이유 하나로. 네. 과거에.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다 죄를 인정하고 합의가 돼서 양형 변론을 하는 게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헌법상 모든 피고인은 변론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네. 근데 그거 하나로 가지고 양쪽이 비난한다고 그냥 그 60% 이상 지지를 받은 강북구청장 결정된 후보를 그냥 잘라버리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지만 네. 그 이승훈 변호사가 페북에 또 자신의 억울함을 절절히 실어놨어요. 오늘 제 출마 기자회견도 참여했습니다.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힘과도 경쟁하는 거지만 네. 더 크게는 중국 공산당, 조선노동당, 러시아 통합 러시아당, 일본의 자민련, 미국의 공화민주당과도 경쟁을 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면서 이 이재명 정부를 지켜야 될 정치적 결사체다. 이걸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도 지금 나토 때문에 가 계시잖아요. 네. 지금 가 계신데 지금 유럽도 우경화되고 있고 자민련은 뭐 다카이치 사나이는 개헌선 3분의 2를 확보를 했습니다. 네. 자민당이. 네, 그렇죠. 거기다가 뭐 푸틴, 시진핑, 김정은 다 강력한 정치 조직이고 또 저 미국도 지금 어떤 보수당이 잡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런 속에 우리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귀한 존재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리버럴 민주주의 국가를 네네네. 유지한다는 게. 이 민주당은 동네 축구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월드클래스 월드컵에서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는 그러한 정당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 지난 1년을 돌이켜봤을 때 대통령께서 정말 나라를 위해 해외 와서 엄청 뛰는데 과연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뒷받침이 됐을까 아쉬움이 있고 당 지도부의 워딩이 언어가 국제 문제나 우리 국외 당에 너무 취약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한반도 평화 문제도 마찬가지고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가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의사한테 환자가 진단을 받을 때 그 예. 병을 진단을 정확히 해야 치료가 정확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맹장이 아픈데 간이 아프다고 잘못 진단하면 수술을 잘못된 것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우리 민주당이 지금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통해서 민심의 어떤 옐로우 카드를 받은 거잖아요. 네. 이걸 승리했다고 자만 이렇게 평가하면 민주당이 발전이 없는 것이고 뭔가 문제의식을 대통령께서도 지적했는데 네. 그 의식을 부정하고 지금 잘했다라고 싸우면 위험하잖아요. 이 상태로 가면 저는 총선이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진단을 어떻게 할 거냐의 논쟁 과정이다. 이번 이 당대표 선거라는 게 그렇다고 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헌정사에 4년의 임기가 남은 대통령을 놔두고 네. 집권당 대표하고 명청대전이라는 말이 언론에 거론된 것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이런 말 자체가 나오는 게 저는 이 뭔가 당정 관계에 문제가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야기죠. 당장 우리 청와대 관계자한테 한번 인터뷰를 해보면 그걸 알지 않겠습니까? 예. 실제 하는 것을 자꾸 없다고 한다고 될 문제는 그렇죠. 아니다. 있는 사실을 놔두고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야기해야지. 이게 전혀 없는 것을 했다. 혹세무민한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 이 국민들이 다 쳐다보는 전당대회가 적통 논쟁이나 뭐 자기 정치나 이런 뭔가 국민들의 요구와는 좀 동떨어진 논쟁이 되면은 집권당 전체의 컨벤션 효과도 떨어지고 이번 지방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이 준 메시지를 제대로 소화를 못한 것이 될 수 있잖아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금 과세, 저는 조세 금융 정책으로 한계가 있다. 과감한 공급 정책이 뒷받침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네. 이미 이 김용범 실장인가 작년에 9월 달에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관련 법이 지금 하나도 통과가 안 되고 계류돼 있습니다. 공공 뭐 도시정비법도 시작해서 용산 특별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당이 이런 것을 뒷받침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저도 문제 의식이 있고요. 이번 기자회견 때도 강력하게 5만 호 주택 공급 수도권에 청년 주택에 대한 제 공격을 발표를 했고 우리 대학생들이 현재 기숙사 수용률이 한 20%밖에 안 돼요. 여러분 아들 딸들도 기숙사 가고 싶은데 일부 또 중국 유학생 코타가 뺏어가고. 네. 그래서 비싸게 제 아들도 연대 앞에서 했는데 그 원룸을 했는데 이 보증금 5천만 원에 70만 원 월 이렇게 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은 엄청 큰 부담이죠. 그래서 기숙사 저는 수용료를 50%까지 높이자라는 것을 이번에 제시를 했고요.